always be classy. 오랜만에 돌아온 심야 토크입니다. 심야 토크라기보다 사실 육아를 하다 보니까 저녁 시간을 쓰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새벽 토크입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컨텐츠를 꼭 찍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대본은 스튜디오에서부터 쓰고 있었는데 마무리를 못해서 4시에 일어나서 마무리를 하고 지금 현재 시간은 6시 5분입니다. 일단 이 썸네일이 좀 자극적이었을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찍었던 워라벨 개나조 영상이 굉장히 잘 됐었고 많은 분들이 또 회자를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도 비슷한 썸네일을 뽑아왔습니다. 좀 자극적이었다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말 그대로 오늘의 심야 토크 주제는 엔잡입니다. 엔잡이란 다들 아시다시피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한마디로 메인잡이 있으신 분들이 그것 외에 다른 일들을 추가적으로 하시면서 이 파이프라인을 넓히는 그런 태세를 일컫죠. 오늘 컨텐츠는 사이드잡이나 엔잡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혹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신다는 전제하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또 섀도우 복싱을 좀 하자면 저는 사이드잡이나 엔잡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메인잡이 만족스럽고 훌륭하다면 저는 굳이 또 다른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 만난 많은 분들이 엔잡을 하고 계신데 이 엔잡에 대한 생각이 좀 저랑은 다른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사이드잡이었던 거죠. 지금 이제 유튜브가 메인잡이 된 입장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 거예요. 요즘 감사하게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클래시를 찾아주셔서 정말 많은 업체들과 미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 미팅에서 당연히 20대 분들은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했을 때랑은 다르게 요즘 분들은 진짜 많이 솔직해지신 것 같아요. 직장 상사분이랑 함께 있는데도 본인이 하고 있는 엔잡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에게 물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하기야 요즘 같은 시대에 기업에서 엔잡을 제재하는 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SK그룹 같은 데는 엔잡을 그냥 해도 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들었고요. 아무튼 최근 만난 분들의 엔잡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거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뭔가를 판매를 하시거나 크몬 같은 곳에서 본인의 재능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판매하시거나 공간을 임대해서 공간 대여 사업을 하시거나 무인 카페를 하시거나 담국 같은 무인 밀키트 사업을 하시거나 배달이나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이드 잡들의 공통점을 보면 인력과 자본, 시간 이 세 가지가 모두 적게 드는 것들이죠. 그래서 메인 잡 이외의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1인 창업 형태가 많고요. 제 생각에는 원래 엔잡이라는 게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지만 코로나 때 이제 재택근무로 많이 전환이 되면서 자유로운 시간이 많이 남다 보니까 다시 한번 붐이 일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물론 유튜버 분들의 영향도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엔잡을 하시는 분들에게 왜 고생하면서 하시냐고 여쭤봤을 때 많은 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답이 아닌 답을 하시더라고요. 월급 이외에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고 싶어서 그리고 메인잡 이외에 남는 시간에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주변에 요즘 다 하니까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요즘 20대 분들은 엔잡에 대한 강박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엔잡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것이 됐든 본인이 메인잡 외에 뭔가 다른 것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만족하고 계시고 반대로 엔잡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뭔가 메인잡 이외에 다른 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불안해하고 계신 말하자면 요즘 시대가 강박적 엔잡의 시대랄까? 뭔가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긴 느낌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오히려 이런 엔잡에 대한 강박 때문에 정작 중요한 20대 때의 방향성을 잃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브를 병행했을 때는 당시 2016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아직 유튜브의 유행? 이런 게 오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듯이 제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한 끝에 내가 30대 때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블루프린트를 기반으로 시작을 했던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보다 얼마를 더 벌 수 있을지를 예상해 봤을 때 사실 그 예상 금액은 되게 적었어요. 지금 현재 실제로 벌고 있는 금액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보다는 이를 기반으로 나중에는 메인잡을 벗어나서 내 스스로의 능력에 최적화된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 컸었죠. 사실 이 블루프린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20대 당시의 경험과 커리어를 기반으로 30대 때는 최소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어 있기를 바랬던 겁니다. 하지만 요즘 엔잡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와 멋지네요. 근데 그 엔잡을 왜 하고 계시나요? 목표는 뭔가요? 그 목표는 어떻게 달성을 할 수가 있나요? 이런 단순한 질문을 제가 호기심에 궁금해서 여쭤보면 단순한 why와 how에 대한 질문인데도 답변을 못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으셨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하고 계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아까 말씀드린 무인 밀키트 판매 사업을 하십니다. 참고로 집과 직장이 1시간 넘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매장은 집 근처에 있다고 하시고요. 10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을 임대를 하셔서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새벽에 이 매장에 가서 일을 하시고 퇴근 후에도 매장에 들려서 일을 하시고 집에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자본과 시간을 들여서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혼자 할 수 있지만 주말이든 공휴일이든 이 루틴을 매일 반복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버시냐고 여쭤봤더니 월 순수익 50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월급 이외에 월 고정 수입이 50만 원이라면 큰 돈이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얼마를 벌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20대 때 시간은 그 이후 나이 때의 동일한 시간보다 최소 3배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20대 때 어떤 경험을 하고 무엇에 시간을 투자했는지에 따라서 미래가 많이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0대 중반이 된 지금 저는 그걸 피부에 와닿게 느끼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영상을 보시는 클로버분께서 현재 메인 잡에 대해서 불만이나 불편 같은 것을 느끼신다면, 그래서 다른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단순히 돈을 더 벌거나 혹은 사이드 잡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만족을 느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클로버분이 20대이시고 사이드 잡을 고려하실 때는 혹은 이미 하고 계시다면 이 3가지 키워드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커리어, 지속성, 행복. 그 말 그대로 이 사이드 잡이 내가 5년 후에 되고 싶은 미래 모습에 기반을 닦아주거나 아니면 그 커리어에 아주 크리티컬하게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본인이 좋아하는 혹은 잘하는 일이어서 성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더라도 계속 지속하는 것이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이 사이드 잡이 메인 잡으로 전도되면 그 삶이 행복할 것 같은지, 진정 바라는 삶일지, 이 말씀드린 3가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20대 시간의 가치를 고려해 봤을 때 저는 과감한 선택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만약 말씀드린 3가지에 대해서 모호함 또는 의문이 있다면 본인 스스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30대에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고 싶은지 그것 자체가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신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이드 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그것부터 파악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는 남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기호들 중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재능들 중에 최고가 무엇인지를 절대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그 일이 잘 되면 본인만의 브랜드가 생기겠죠. 근데 이 브랜드가 꼭 한국 최고, 세계 최고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본인의 수준에 맞는 브랜드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냥 저로 예를 들면 클래시TV가 대한민국 최고의 유튜브 채널은 아니잖아요. 더 멋지고 훌륭한 유튜버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근데 그게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잘하는 일이어야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랜 시간 성과가 나지 않아도 지치지 않을 정도로. 아까 20대 때의 시간과 경험 투자의 가치를 30대 중반이 된 지금 피부에 와닿게 느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첨언을 드리면 많이 말씀드렸듯이 20대의 생각과 고민과 계획과 행동을 통해서 이 작게나마 이 클래시TV라는 저만 할 수 있는 브랜드가 생겼고, 이렇게 30대 중반이 되고 보니까 저의 이 브랜드의 매력을 느끼고 다가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조금씩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 저 역시도 이렇게 본인의 브랜드와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들에게 끌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사람들이랑 많이 친해져 있더라고요. 많이 어울리고 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물론 예외도 있지만 20대 때 경험과 시간을 투자한 방향성이 명확했다는 겁니다. 냉정한 얘기를 해보자면 20대 때는 무언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 자체가 매력이 있거든요. 근데 30대 때는 본인이 어떤 성과를 보인 사람인가,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성과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얼마나 그 일에 진심인가가 명확해야 매력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나이가 30대 중반까지 왔는데 커리어적으로 성과를 뭔가 이뤘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걸 하면 모르겠지만 아직도 커리어의 방향을 못 잡고 앞으로 난 이런 걸 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쉽지만 큰 매력은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최근에 매력을 많이 느낀 친구는 공간 디렉팅, 브랜드 디자인 이런 것들을 하는 친구인데 저랑 나이가 동갑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듯이 연예인분들이 많이 참석하신 프라이빗 파티에 초청돼서 다녀왔는데 그때 그 친구를 만났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랑 인사하다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그 공간도 디렉팅을 한 거더라고요. 굉장히 감도가 높았거든요. 저는 되게 여러 파티에 초대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파티를 가봤는데 그 공간이 진짜 가장 베스트에 손꼽혀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번에 또 따로 술자리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서 또 만나게 돼서 대화를 좀 깊게 해볼 수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정말 이 친구가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만약 내가 이렇게 이 친구랑 동갑인데 여전히 방향을 못 잡고 있었다면 이런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느끼는 것을 사람들도 분명히 저에게 느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솔직한 얘기를 하자면 그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친구뿐만 아니라 연애도 뭔가 이런 성과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개인적으로 이제 주변 사람들 소개팅을 되게 많이 시켜주거든요. 근데 이런 소개팅도 뭐 서로의 어떤 직장이라든지 어떤 뭐 성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한 사람끼리 연결을 시켜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저랑 트위티님도 좀 비슷한 사례라고 보는데 트위티님은 뭐 사이드잡이나 엔잡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좋은 커리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렇게 트위티님이랑 결혼까지 하고 보니까 트위티님 지인 쪽에도 이렇게 본인의 브랜드를 가지거나 이미 좋은 성과를 이루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당연히 이분들과도 친해지게 되니까 이제 세계관이 더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 얘기를 하는 건 저도 너무 나아갔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튼튼이가 나중에 성장을 했을 때도 우리 부부 주변에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보고 여러 영감을 받으면서 자랄 생각을 하면 그래도 20대 후반부터 열심히 살길 잘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얘기가 좀 삼천포로 흘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엔잡이라는 주제와 조금 멀어진 솔직한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20대 때의 시간이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와닿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의 진짜 개인적인 솔직한 감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키워드 3가지 커리어, 지속성, 행복 이 키워드들은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이드잡 혹은 엔잡을 계획하신다면 이 3가지 키워드를 꼭 고려하셔서 20대 때 정말 귀중한 이런 시간과 경험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방향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년 뒤에는 모두 작게나마 본인들만의 브랜드를 가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계속 5년 하니까 그 영상이 생각이 나네요. 볼 때마다 쑥스럽긴 한데 오늘 말씀드린 주제와도 좀 큰 연관이 있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지금 이제 7시입니다. 저는 또 오늘 중요한 촬영이 있어서 쪽잠을 자고 일어나서 다시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이드잡 혹은 엔잡을 하고 계신 클로버 여러분들 모두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 classy.